자세히 드리고요. 말로 제가 쓰기가 됐거든요. 일단은 중동고등학교가 작년까지는 화학시험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화학시험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중동을 여기서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올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애들을 망치고 있어요. 중동고등학교 자체가 지금 화학 선생님이 3분 계십니다. 3분이 계신데 올해 가르치는 선생님이 원래는 작년까지 고3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고3하다가 고의로 내려오셨거든요. 처음. 그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제가 이 동네에서 중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제가 잘 아는데 이 선생님이 항상 좀 말썽이 있어갖고 고의에서 고3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다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올해. 다시 내려와갖고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과거의 선생님하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도 안 했지만 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교과서에서 낸다. 그 시험 문제를 막 애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도 중동 애들 계속 학교를 보내고 뭐 서울도 보내고 뭐 의대도 보내면서 애들을 가르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고3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이 동네에 올해는 이제 참가를 안 하셨는데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수능 출제위로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중동을 어떻게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 동네 전체 강남에 딱 그분 한 분만 수능 출제 검토위로 들어가세요. 매년. 그래서 그분이 여태까지 고등학교 2학년을 담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2학년을 담당하시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수능 출제위로 들어갔으니까 수능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보시겠죠. 그리고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모르고 그 문제를 다양하게 보시고 출제 안 된 문제 중에서 와서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시험 문제 중에서 중동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가르치기가 굉장히. 왜냐면 일반의 난이도를 가르쳐서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만점 나이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했던 경우에 전교 등수가 최상위 등급, 작년 재작년 최상위 등급이 1등이 한 98점, 그래서 2등이 88점대예요. 그리고 전교 8등 정도 되는 애들이 한 80점대 초반. 이런 정도의 시험들을 출제를 했었는데 올해 단순히 말씀드리면 올해 2학기 중간고사에 100점짜리가 38명이에요. 100점이 38명이에요. 38명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게 얘기하면 얘가 왜 화학을 하려고 여기서 앉아있지 하면 100점을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는 화학을 너무 잘하고 화학을 관심 있는데 하나 틀려서 3등급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애들 자체도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시험들을 쉽게 내면 점수가 잘 나오니까 이제 기분 좋지 않게 이렇게 하고 시험을 내지. 네, 그래서 올해 이분이 같이 가르치고 또 한 분 새로 오신 분은 올해 처음 오신 분이에요. 처음에 오셔서 처음에 오신 분은 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겠지 했더니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처음 오셔갖고 학생에 관계되는 거예요. 수능이라든가 뭐 내신이나 공부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중동고등학교 사실은 현재 좀 문제입니다. 그 중동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화학 선택이 어려워요. 1년 동안 공부해서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애들이 화학 선택을 어떻게 뭐 할까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화학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고등학교에서 제가 계속 수업했던 친구들은 수능 위주로 공부하고 내신 때는 내신 위주로 이렇게 변환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신만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한 가지 올해 들려오는 계속 말씀드리면은 올해 중동고등학교 1학년 너무 약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올해 제가 중동고등학교 간 친구들이 많이 듣지만 올해 중동은 작년의 중동보다 올해가 좀 약한 1학년들이 모였다. 올해 1학년 중에서 가장 잘하는 애들 모인 학교는 중4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실제 제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동고등학교 애들 수업을 해보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3고등학교 애들 수업도 여름방학 때 사단은 특강 비슷하게 좀 해봤습니다. 수업을. 근데 실질적으로 중3애들이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난이도를 높인 상황에서 중동고등학교 난이도 높이기가 쉽지 않았으면 이 중3애들은 수능 최난이도까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되지? 화원 보통 한 2-3번 이상 돌려야 되는 대부분 앉아있어요. 지금 그런 형태.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는 선생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하시는 분이 고1로 내려오고 우리 고2 하시는 분이 그냥 고3 가서 그냥 편하게 고3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만 하니까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왜 다시 고1로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니까 수업할 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 올해 첫번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오류가 났어요. 시험 문제가 오류가 났는데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가 아닌데 왜 오류가 났냐? 조금 이게 전교 1등이든 3등 중에 한 명은 다 맞고 한 명은 금리를 틀렸어요. 그래서 그때 틀린 어머님이 이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그걸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게 문화가 있냐면 이게 내용가 맞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맞게 이렇게 해서 맞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맞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무슨 소리냐 또 틀린 입장은 그래서 처음에 시험 점수에 만점짜리가 3명이었는데 그거 바뀌면 만점짜리 7명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학생들의 수준보다 선생님들의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 학교에 있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나 재단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말씀이 중동고등학교 기본이 그렇게 돼 있고 옛날에 가르치는 중동고등학교 애들을 수업할 때 수업 내용은 이 동네에서 최상의 난이도의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공부한 게 너무 허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1학기 시험 문제가 1학기 이게 지금 여러분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 유형을 보시면 자 중간고사 자체가 1강부터 시작해서 3강까지가 이 1학기 중간고사예요. 1학기 중간 1강부터 3강까지인데 이 시험 문제에서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학에서 킬러 문제 얘기하는 게 이 3강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 3강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이 선생님의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애들한테 수업을 하고 좀 문제를 풀게 하고 그래서 난이도 있는 당초에 킬러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집보 시간에 집보를 제가 수업할 때 집보를 보통 그러니까 집보를 한다는 게 뭐 그냥 한두 시간 집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보를 보통 한 4시부터 시작해서 10시간,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집보라는 것이 수업 내용 해주고 문제를 계속 풀고 또 클리닉하고 또 풀고 다 풀었으면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 모두 다 풀고 보내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시험 볼 때 화학 하나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거. 그래서 제가 집보를 그렇게 하는데 집보하는 날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선생님 스타일은 분명히 학교에서 옛날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는 실질적인 교육청 문제라든가 평가 문제라든가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밖에 없다. 왜? 근데 지금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얘네들이 지금 배우는 게 2015년도 개정판을 배우고 있거든요. 2015년도 개정화학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지금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근데 과거에 수능으로 봤는데 2009년도 개정화학에서 2015년도 개정화학 이걸 배우고 있거든요. 얘네들 지금. 이걸로 수능을 본 게 작년에 1회, 올해가 2회차 수능을 봤습니다. 2차 수능을. 그 1회차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이 개정화학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 문제가 나와서 뭐 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거의 없고 올해부터는 그 수능 6년 차는 작년에 많은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다음 그리고 여기 또 나왔던 문제 1회 수능에 대비해서 앞에 6평, 9평, 3월, 4월 모여서 쫙 있었겠죠. 저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겠다. 원래 그 전에는 앞부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때는 황지혁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 만들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까다로웠냐면 0.2, 0.3 차이까지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제가 봐서 한참 들여봐야 시험 점수가 문제, 야 이거 너무 짜잘한 문제 내지 않았냐. 근데 문제가 틀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킬러 문제, 상당히 킬러 문제 같은 거 딱 봤을 때 야 킬러 문제 이거는 처음 보는 유형인데 야, 이거는 애들이 쉽지 않겠다. 그때 그것을 서술형 문제로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괜찮은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딱 바뀐 다음에 이 선생님이 과거에 있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스타일은 선생님 문제를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야. 교과서에 문제를 일단 철저히 하자. 그리고 혹시 시험 문제로 변형돼서 내면 수능 유형별 문제를 냈으니까 작년 1년 동안 배웠던 것 때문에
그 올해 1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편집을 해놨고요. 집보 시간에 한 100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킬러 문제 5문제를 거기서 똑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냈다는 게 뭐냐? 똑같이 냈는데 조금만 변형시키면 좋은데 번호도 안 바꿨습니다. 기억인데 선지도 안 바꿔서요. 공부 안 하는 애가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제가 그날 집보 문제만 풀고요. 전 2등급 받았어요. 저는 2달 놀다가 그 집보 문제만 풀고 저 94, 97점인가 받아서 2등급 받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는 게 왜냐면 기억력 선지 아니면 아무리 변형을 해도 똑같은 문제를 내도 그 문제를 내도 그래프를 바꾸든지 아니면 숫자를 좀 바꾸거든요. 근데 내용 그 뒤에 서술형 문제, 킬러 문제라고 세 문제, 5문제 중에 2문제는 좀 편하고 3문제는 번호도 안 바꿔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나온 그래도 1학기 시험 문제는 좀 애들이 100점짜리 좀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이 이게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는 2회차까지 풀었으니까 쌓여있는 문제가 더 많겠죠. 쌓이는 문제가 많으니까 쌓이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또 변형해서 올해도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똑같은 선생님이 하신다고 치면 시험에 어차피 변형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대로 수능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킬러 문제도 그대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도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시험 문제를 점수를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기말고사는 4강에서 7강까지 시험 보는데요. 이 4강과 7강이 뭐냐? 응용 문제가 없고 전부 암기입니다. 이게 전부 암기니까 여기서 이 3강의 킬러 문제가 전부 암기니까 계속 똑같은 거 반복시키면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1학기가 끝납니다. 1학기가 끝나는데 작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대비만 있죠. 석 달 했어요. 자, 시험으로 가려면 또 연기, 시험으로 가려면 또 연기, 시험으로 연기해서 그렇다고 또 뒤에 이걸 하자는 게 애들은 뭐냐고 하면 선생님 시험은 이건데 이걸 봐야죠. 안 해. 그래서 이 1강부터 3강 킬러 문제만 거의 2달 이상을 계속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문제 여러 번 풀어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겠죠. 올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획을 잡아야 되면서 4강과 7강이 1학기 끝인데 이거는 첫 번째 중간고사 100점짜리 더 많아겠죠. 이것도 그렇게 문제를 어렵게 안 내서 애들이 화학은 좀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2학기 들어가서 자 2학기 중간고사를 애들이 방학 때 준비한다 해서 제가 그랬어요. 중동고등학교는 2학기 중간고사 때 방학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여름방학 수업하지 않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여름방학 때는 4주 동안 2학기 기말고사 공부를 미리 해요. 왜냐면 이 중간고사는 내용이 되게 쉬워요. 미리 해봤자 의미는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게 8강부터 시작해서 8강부터 10강까지가 이 중간고사 시험본인데 이게 이번에 38명이 만점 38명이 만점 받았기 때문에 뭐 하나 틀리면 3등급 좀 난이도 높은 거 틀린 거는 뭐 정도 높은 거 틀리면 4등급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뭐가 되냐면 나는 화학을 정말 너무 좋아서 공부하고 화학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서 난 화학이 너무 좋아서 공부했는데 점수로 만드는 문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냥 선생님 저 화학 안 하면 지각할래요. 이런 거 외워서 공부하죠. 이렇게 돼서 지하로 혼자 바꾸는 친구들이 생기고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에 상당히 애들이 불만이 폭주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선생님 강의 평가를 전부 다 애들이 이제 뜨죠. 화학 선생님에 대한 강의 평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되냐 말이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실에 들어가서 니네 당해봐라. 이번 기말고사는 정말 미친듯이 어렵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봤자 선생님 문제를 못 만든 거예요. 단순한 말씀을 드리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나는 푼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고 학교 가서 자습실에 질문합니다. 그럼 질문하면 그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내내 풀다가 교무실로 내려가 나중에 풀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중에 뭐냐면 이런 문제 안 나와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이제 나오는 걸 좀 보면 선생님 과연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좀 애들이 좀 어렵게 해서 지금 4단원 문제를 하고 있고 4단원 문제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게 이제 올해 지금 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어머님이 작년부터 있다 오시면, 선생님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정보를 주시면 이제 다음 주에 또 그거에 따라 다르게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똑같이 가정하에서 얘네들 수업 스케줄을 정리해 해보면, 자, 제가 이번 방학 보면 내신 수업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내신 위주로의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신 수업은 3월달 들어가서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요? 야, 이번에 선생님 누가 하셔? 선생님 뭐 어떻게 해서 어디 나갔다 이겼다가 그 중동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에서 내는 유형을 따라 3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약 6회, 7회 거쳐서 내신 대비하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근데 왜 어려워하냐? 내신 수업을 듣고 내신 수업을 잘 걸로 만들어서 뭐 할 때? 시키려고 하냐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시간적인 트레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은 뭘 하냐면 이 겨울방학 때 수업은 자, 화원, 파트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통합과학 시험 보지 않습니까? 이 통합과학 시험 보는데 얘네들 지금 이번에 기말고사에 보는 통합과학 시험하고 저번 중간고사에 봤던 통합과학 내용 중에 화학 내용이 되게 많아요. 화학 내용이 많은데 이 통합과학 내용하고 화학 내용, 화투 내용을 전부 다 아우러서 수업을 합니다. 통합과학 다 있는데 뭐라고 해요? 왜 해? 통합과학은 수능에 출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파트예요. 근데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화학에 필요한 내용 중에 반응성 파트가 있는데 반응성은 출제, 어디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되는데 내신은 출제가 돼요. 그 내신 출제되는 게 화학 마지막 단원에 지금 현재 4단원 마지막에 필요한 문제로 통합과학의 내용을 출제합니다. 그 통합과학에 있는 이 반응성 문제 내용은 누구나 이 중동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선생님이 선포했어요. 야, 이거 수능도 안 나와. 수능도 안 나오니까 굳이 이 반응성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고 이 반응성 문제는 출제를 뺄 거야 해서 애들한테 아예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중동고등학교 뭔가 이렇게 배제시켜준다 좋은데 선생님이 장난을 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문제를 딱 주면 야, 이거 갖고 와서 질문해봐라. 질문하고 이 문제를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라. 왜냐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뭐라 할 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딱 갔더니 뭐 작년에도 나왔으니까 나올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런 선생님이 다 해야 되니까 수능도 안 나오는데 수능이 안 나와도 교과를 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럼 제가 다른 친구한테 선생님은 친한 애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온다. 그럼 작년에 문제가 안 나온 대신 교과서 문제는 낼 거야. 교과서 유형만 내면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줄여줘도 공부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의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신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이번 겨울방학 때 이걸 다 아우러서 화학을 수업을 합니다. 화학을 수업한다는 게 뭐냐면 애들이 내신만 하면 내신 공부에 포기하고 좋고 그 다음에 수능만 하면 내신과 관계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통합한다고 해서 이 세 개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우리가 1강부터 3강까지 중에 아까 오늘 제가 화학과는 양적 관계 파트가 필담을 들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내니까 이번 방학 때 내내 이 3강에 있는 화학과는 양적 관계 문제가 완전히 소화해도요. 완전히 소화해도 수능 문제의 30% 이상이 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관계는 계속 하는데 그것만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양적 관계의 3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번에 화학의 반응에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기초편부터 시작해서 반응에 관계되는 게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 산화하는 반응, 중화 반응, 반응에 관계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공부하는데 반응을 모르는 공부가 안 돼요. 화학 반응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화학 전체로 다 알고 있어요. 4단원에 있는 중화 반응, 산화하는 반응, 그다음에 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비하는 화학 반응, 이 반응을 다 해서 반응을 전체 알아서 반응을 총괄적으로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반응을 알려면 주기표를 알아야 돼요. 그 주기표라는 게 주기표니까 2강에 있는 암기성인데 암기를 시키는 데가 암기를 하지 않고도 2단원에 이 주기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초편, 화학의 기초편부터 정리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고 반응에 대한 걸 전부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정리가 끝나고 나면 반응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나면 내신 수업 들어갈 때 앞에 내신 수업 1강은 암기 파트예요. 근데 그 암기 파트는 2강부터가 반응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2강, 3강이 이미 제가 다 겨울방학 때
반응에 관계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내신 수업에 거기서 딱 빡세게 하면 내신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뭐가 되냐? 이 뒤에 나중에 4단원 공부하게 될 때 반응에 대한 공부를 또다시 해야 돼요. 그거에 소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겨울방학 때 딱 들어갔을 때 내신, 자, 겨울방학 때 지금 내신 준비하면 1강, 2강 중에 또 3강 중에 또 4강, 5강, 6강에 암기 파트는 해봤자 아, 우리가 했었어 하고 또 내신에다 같이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울 걸 굳이 지금 막 해도 외워서 공부를 시키니까 지금 이해를 시키고 암기는 시험 직전에 암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이번에는 반응에 대해서 원리적 문제, 개념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서 수능을 봐도 내신을 봐도 다 커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올해 얘네들부터 지금 현재 2학년입니다. 얘들도 2학년 올라가는 얘네들부터 서울대학교가 파원하고 물론에 대해서 과목 지정을 해놨죠. 지금. 근데 과목 지정을 해야 되니까 엄마들이 되게 걱정하고 애들도 되게 걱정하고 너무 파원을 해야 돼요. 물리를 해야 돼요. 저는 지구과학 하고 싶은데 일단 화학하고 물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최상위권에 놓고 나는 우리가 의대, 치대, 뭐 수의대, 약대를 쓸 거야. 이런 친구는 툴을 해야 됩니다. 툴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원두 개, 원두과목 두 과목 몇 시간 다 만점 받고 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 하나에 투 하나면 가산점 3점을 주고요. 투 두 개면 가산점 6점을 줍니다. 자, 올해부터 서울대학교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변환 표준 점수가 없었던 거 그냥 시험대가 어렵거나 뭐거나 그 등급에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 없고 그냥 교육 평가를 만드는 우리가 시험 채점한 표준 점수는 그대로 적용시키거든요. 근데 화학 표점이 높아야 낮습니다. 자, 표점이 제일 높은 게 뭐죠? 지구과학이 제일 높아요. 지구과학의 표점이 제일 높은 이유는 폭이 넓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나 화학은 깔아주는 애들이 없어요. 다 위에 몰려있습니다. 표준 편차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물리가 그런 표준점수가 좀 높아졌냐?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물리는 50점 만점 1컷이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42점, 43점 떨어졌거든요. 올해가 처음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애들이 하고 하면서 갭이 좀 생겨갖고 표준점수가 높아진 상태고 지구과학은 어차피 표준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구과학 시험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구과학이 1컷이 낮습니다. 이걸 맞아요. 낮은 이유는 뭐냐면 암기형 문제, 천체까지 가지고 암기형 문제 갖고도 얼마든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번에 당했던 것은 뭐냐면 애들이 되게 지학을 끼고 하는 거야. 선택과목이 하고 남은 과목을 선택하고 지학은 맨날 뭐 모의고사 봐서 다 맞으니까 지학을 한 달 동안 정도 그냥 검토하는 위주로 하고 나머지 과목에 매진하다가 나머지 과목은 잘 보고 지구과학을 담아서 재술기가 시험할 때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애들보다 좀 다르게 유형을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지금도 당장 어떤 학교 어머님들 오셔서 우리는 내신도 중요한데요. 얘네들을 다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화원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수능으로 가시죠. 그럼 얘는 화원 2번 정도 3번 정도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화원 2번 3번 돌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수능 형태로 가려면 수능은 전범위에 대해서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전범위를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러서 제가 수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과 똑같이 심화 형태 문제로 가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진행하는 과정을 했을 때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면 좀 폭을 넓혀서 좀 깊이까지 갈 거예요. 예를 들면 1강부터 시작해서 3강까지 시험이 있는데 1강부터 3강까지 이 중에 시험 문제가 5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에서 5문제가 나와요. 이 5문제 중에 3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3문제가 계산 문제인데 그 3문제의 계산 문제는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있다는 건 이 문제를 푸는 이 문제를 아무리 제가 잘 가르쳐줘도 자기만의 문제 푸는 방식과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틀을 갖춰주면 딱 이게 뭐구나 하고 딱 알게 된 뒤부터는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5개 문제가 나오는데 그 5개 문제당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다 정리시키고 가면 실질적으로 뭐냐 내신을 보고 수능을 보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 데리고 파악을 하는데 이 중에 다른 말에 계산 문제 유형 3개 유형은 심화까지 갈 거예요. 심화까지 간다는 게 뭐냐면 당장 수능 문제를 풀던 3학년 모의고사 풀던 아무 문제 없게끔 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깊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4강부터 시작해서 아까 7강까지 요건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만 정리시켜줄 거예요. 암기시켜요. 그 다음에
지금 8강부터 시작해서 10강. 8강부터 10강은 이미 어서 있는 이 통합과학의 결합 파트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걸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약간 리커버리만 시켜주고 어디 갈 것이냐. 자, 11, 12, 13강. 이상의 11과 12가 이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세 개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인데 요거하고 요게 다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산화 반응은 중화 반응. 이 반응을 다 할 거예요. 이 반응을 하면서 이 반응하고 요 반응의 내용 중에서 계산적 유형이나 이런 것을 심화형까지 다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따라오면 깊이까지 가고 아니면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가고 그다음 요 파트가 전부 다 암기 파트잖아요. 암기 파트를 다 외워라 뭐해라 하는 것이라 이 암기 파트가 4강이 주교, 4강부터 7강이 주교니까 요 내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통합과 배워서 결합 파트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뭔지에 대한 체크만 하고 주로 방학 동네에서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고 난 뒤에 내신 딱 들어가면 요것만 내신 시험 1, 2, 3강 내신 문제는 우리가 3강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것만 심화적 내용을 정리가 끝나고 났으면요 내신 수업 정리는 처음부터까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3월달에 내신 수업이 딱 들어가면 다음 동안에는 제가 클리닉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다음 동안은 정규 수업에 수업 시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내신에 들어가면 클리닉을 합니다. 자, 클리닉이 뭐냐면 오늘 수업이 예를 들어서 어느 오늘 1강 처음 배운 수업이다. 그러면 1강 내용에 대해서 클리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1강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겨울방학 때 1강부터 3강에 있는 내용은 다 수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신이 딱 들어간 첫날부터 자,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는 점검입니다. 점검이가 뭐냐면 오늘 1강부터 3강까지 이번 시험범위다. 1강부터 3강을 전체 놓고 50문제를 놓고 계속 7주 동안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 돌려요. 그러니까 오늘 1강 배웠으니까 1강만 시험, 2강 배웠으니까 2강만 시험이 아니라 1, 2, 3강은 다 이미 배운 거니까 그 배운 걸 전체를 가지고 계속 모의고사를 7차례 해서 합니다. 모의고사는 50문제씩이에요. 그리고 50문제를 시험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3시간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은 3시간이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더 합니다. 그것이 테스트하고 클리닉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 수업 시간이 지금 잡혀있는 시간이 예를 들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전에 들어가서 많이 수업하면 이 클리닉이 들어가면 시간 앞으로 30분 떼기고 30분 늦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는데 그게 안 되는 시간은 저녁 클리닉 시간이 또 있습니다. 저녁에 중등고반 클리닉, 중상고반 클리닉, 효능학교 어디 와도 상관없고 와서 그날 시험을 못 보는데 그때 시험을 해요. 수업 시간에 시험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업을 하기도 바쁘고 수업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수업의 시험은 별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들 남자애들이죠. 남자애들의 특징이 뭘까요? 허세. 네, 허세. 다 아는 것처럼. 남자애들의 우리 그 이과생들 특징이 딱 400%가 있어요. 단순 무식, 다혈, 쓸데없는 고집.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남자애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생각이. 남자애들은 자기가 쭉 수업을 하는 동안 아는 내용이 나오면 뇌를 닫아요. 저거 나 아는 거 끝. 그래서 그 안에 디테일함이 너무 적어져요. 그 디테일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주기 위해서는 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야? 애들한테 숙제를 해줍니다. 다음 시간 해봐. 그럼 숙제를 막 했는데 그다 왔어요. 너 왜 안 했니? 그러면 선생님 솔직히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완벽하게 정리 안 되면 다음 시간까지 이 모든 걸 다 오겠습니다. 말은 천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애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향이 그래요. 남자애들은 시험 끝나고 와서 전화 오면 선생님 시험 잘 봤는데 딱히 전부 다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그게 멘트예요.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다 본 거예요. 그럼 잘 봤니? 예, 잘 봤어요. 그 다음 나와요. 선생님 두 개 더 왜 틀리니? 또 두 번째는 뻔해요. 낚였대요. 낚였대요. 야, 그럼 니네 걔는 다 맞았잖아. 근데 그때는 별종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선을 커버려요. 걔는 다르네. 쟤는 신계, 나는 인간계. 이렇게. 인간계가 정답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런 식의 그 사고적 개념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남자애들이에요. 그 남자애들은 그렇게 기본 틀이 잘 안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열심히 필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학생들은 필기의 신들이에요.
어머니 학창시절 필기심이라는 게 제가 파란색은 같이 파란 거, 제가 노란 것은 형광펜, 제가 이런 색칠, 완전 총천을 내고 그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 안 봐요. 남자들은 필기를 어떻게 하나요? 남자들 필기는 암호예요. 지 필기를 지가 못해서 펴요. 그리고 와서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네가 썼잖아. 그냥. 선생님 써줬잖아. 이렇게. 그 자기 필기를 계속 필기를 꼼꼼하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개 필기가 체크한 건 오늘 기분 좋으면 노트예요. 뭐 오늘 좀 좋아하면 선생님 이면지 주세요. 이면지예요. 한 번은 책에, 한 번은 연습장에, 한 번은 노트에, 한 번은 이면지에. 어디에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했어요. 그리고 책에다 껴놔요. 그리고 이게 덜렁덜렁 방바를 떨어서 엄마가 치웠어요. 근데 공부한 거 다 버렸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필기 잘하는 거 복사해달라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선생님 제 거 복사해. 필기 잘해 복사해달라는 거예요. 얘만 그 걔가 공부한 걸 네가 공부한 거야. 아, 그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시험하면서 하는 게 필기를 잘 안 시킵니다. 그 필기 노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필기 한 면은 필기, 한 면은 백지.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어. 그거보다 그 빼서 그것만 다시 정리. 그래서 그것만 딱 정리해서 제가 칠판에 쓴 내용이 이미 필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똑같은 책을 드린다 해요. 그래서 내신 정리할 때 자 21페이지 펴봐라. 그 형광펜 밑줄 지금 언제 쳤지? 이래요. 자 28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별표 쳐있지? 언제 쳤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이거 다 외우고 계세요. 야 나는 매일 하니까 외우지. 니들 좀 외워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게 있고, 자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밑줄 쳐있지. 언제 쳤니?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암기를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다시 체크해서 정리해주고 시험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애들은 이 화학을 수학처럼 공부합니다. 오답을 하려고 제가 오답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답하지 마라. 오답은 시간 납니다. 선생님 오답 어떻게 해요? 그냥 시험에 틀린 걸 선생님이 공부한 가르쳐준 페이지에 붙여내요. 그 옆에다 써놔. 내가 왜 틀렸는지 이유는. 오답을 다시 푸는 게 오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왜 이 답이 틀리지를 자꾸 생각해줘요. 오답할 때 야, 네 생각에는 이거잖아. 근데 애들이 고집이 세서요. 아무리 가르쳐도 시험에 나오면 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책 펴봐. 3페이지 펴봐. 3페이지에 붙여놨지. 이 문제 풀 때 제발 생각을 이렇게 하자. 자, 5페이지 넘겨. 5페이지에 이 문제 풀 때는 제발 생각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몇 번씩 수십 번을 짚어줘야 겨우 합니다. 아니면 뭐냐면 절대 실수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가서 다 실수할 거예요. 그게 남자애들이에요. 남자애들은 그냥 남자애들 방에 가르쳐만 나가요. 그리고 제가 시험 첫날부터 제가 책에다 써줍니다.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쓸데없이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찍어서 보내라고요. 그럼 카톡이 없는데 엄마 걸 보내. 아니면 그럼 내가 그냥 설명해서 보내줄게. 아니면 잘 모르겠어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카톡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남학생은 카톡 안 해요. 선생님 숙제가 뭐예요? 카톡. 선생님 오늘 좀 늦어요? 카톡. 예, 오늘 이런 거랑 카톡까지 절대 지금 카톡 안 합니다. 여자애들은 질문이 막 종이 쏟아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남자애들. 그래서 남자애들은 보면서 가르쳐요. 제가 이 수업을 다 끝난 다음에 처음에는 3시간씩 수업을 하고 다음에 2시간 반 수업하고 30분은 계속 같이 문제를 풉니다. 문제 정리 해줘야 되니까. 문제를 다 풀어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4번, 5번, 7번, 8번 다 동그라미 쳐보면 풀자 하고 시작하고 딱 보면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딱 문제를 푸는 친구는 많은 애예요. 시작할 때 책을 펼치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검토한 친구는 앞에 게 외워야 될 문제가 뭐지 하고 검토하고 문제를 풉니다. 근데 자, 문제 풀어나갈 때 친구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는 나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나갈 때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체하죠. 네, 그런 친구는 다시 갑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아니 선생님 또 앉아보세요. 이게 안 되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제가 풀어줍니다. 이거 풀어가 이렇게 되는 이거 똑같은 문제를 이거 풀어가면서 보면 풀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숙제를 줍니다. 숙제를 주는데 숙제를 언제 할까요? 숙제를 오늘 주면 언제 할까요? 오기 직전이죠. 금요일 밤에 숙제를 할 겁니다. 그럼 금요일 밤에 숙제하다 보면 잘 풀리면 괜찮아요.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덥죠. 그냥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여기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문제를 숙제하고 숙제는 뭐를 내냐면 앞에 부분부터 이미 배웠던 거 겹쳐서 숙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었던 내용을 새로운 내용 배우면 여기서 주로 풀어서 보내고 앞에 겹쳤던 내용을 복수 위주로 쌓여서 숙제를 줘요. 그럼 뭐가 오냐? 안 배우는데요. 처음이 없어요. 그건 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했으면 자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안 배운 거 준 게 아니라 배운 거잖아. 안 하면 네가 시간 안 내는 거지. 남아.
그래서 조교가 나머지 숙제 다 하고 보내요. 그리고 숙제를 다 해야 시험 볼 수 자격을 줘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그냥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는 시험만 딱 보고 가니까 1시간 만에 가는데, 나는 숙제 끝나고 시험까지 보니까 막 2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어떨 때는 밤에 수업하는 애들은 11시간, 12시까지 계속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시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험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랑 다 가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문자로 보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뭐가 되냐, 친구랑 같이 가려고 하니까 숙제를 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애들이 나머지 겨우겨우 하면서 이거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고 자기가 주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고 같이 하면서 조교랑 저랑 같이 계속하고 안 되는 데는 제가 질문받고 다시 클릭해주고 문제 풀게 하고, 그리고 문제 다 풀면 문제 검토 끝나야 숙제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자애들이 외워요.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외우기 시작을 하고,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은 숙제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숙제를 조금만 줄여주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예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왜 안 해오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든든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든든하니까 저녁에 남아서 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숙제를 그날 해요. 자기는 숙제를 다 해갖고 왔고 시험 테스트 끝났어요. 테스트 끝나면 집에 가는 데 가서 저기 남아서 문제 풀고 가래요. 그리고 바로 저 질문하면 그래. 그럼 걔는 그냥 거기서 숙제하다가 바로바로 질문하니까 개인적인 질문하다가 바로 하고 다시 간. 그리고 뒤에 좀 어려운 문제는 집에 가서 다시 풀고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니까 애들이 개별적으로 위해서 개별적으로 일찍 가는 친구, 늦게 가는 친구 다 달라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누가 되시나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거 상황을 제가 봐서 맞춰서 수업을 갈 거고요. 중고등학교 수업하고는 중고등학교 시험 내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선생님 누가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바뀔 거다. 만약에 새로운 선생님이 지금 3학 선생님이 내려오면 긴장 빡 하고 수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러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대충 공부하네, 공부를 많이 하면 차이가 확 나요. 지금 대충 공부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면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시험. 근데 선생님이 바뀌고 나면 그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전교 1, 2, 3, 4, 5 등급 점수 차이가 계속 나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화학을 재작년에 있었던 친구, 걔 둘 다 다니는데 의대를 가는데 너무 다 잘해요. 하나가 1등이고 하나가 3등이에요. 또 화학을 둘 다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1등한 친구가 98.3으로 1등이고 얘는 88점이에요. 근데 걔가 2등이에요. 그 얘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3등짜리. 나랑 제가 차이가 없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지? 어머님 차도 제가 그 친구 앉혀놓고 얘하고 얘가 너는 다 문제를 잘 푼다. 근데 왜 이렇게 점수가 차이가 나냐면 얘는 변형된 시각, 다른 방향을 보는 시각적인 것보다는 있는 걸 너무 잘하지 않니? 조금 폭을 넓혀보자.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주고 풀고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자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전교 1등이나 전교 30등이나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교 1, 2, 3등 중에 하나 실수했었어요. 작년에. 올해 하다가 선생님 저 이거 실수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너무 잘하는데. 근데 얘보다 화를 훨씬 못하는데 걔는 몇 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좀 기운이 빠지죠. 공부를 좀 참치. 그런 형태니까 선생님이 누가 되냐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할 거고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폭 넓고 이렇게 폭을 넓게 하고 가능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미리 다 정리하고 제가 작년에 메카에서 중등 팀 할 때는 겨울방학을 지나고서 얘는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앞에 해주지 못하고 내신을 막 끌고 와서 막 복습시켜주려고 하는데 지금 겨울방학 때문에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내신 수업을 그냥 입히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다음에 조금 제가 그래서 좀 저도 얘네들이 토요일 아침 수업이에요. 지금. 토요일 아침 수업과 아침 수업이 힘들어요.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아침 수업이 만약에 아침 뒤에 또 토요일 오면 되게 바빠요.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토요일 아침 수업이 만약에 정리되면 얘네들 큰 시간은 따로 잡겠습니다. 만약에 토요일에 적으면 아예 얘네들 다 할 수 있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어떤 시간을 따로 잡아서 클래스를 하든지 왜냐면 앞으로 당기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겨울에. 여름에는 좀 당겨도 돼요. 여름에는 9시간 수업이면 8시 반에 오려도 와요. 근데 겨울에 8시 반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절해서 내신 들어갈 때는 클래스 시간을 또 따로 맞춰서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이제 정리해서 시간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업 시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하게 뒤에 시간을 만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뒤에 좀 남겨서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어머니 감안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거 얘네들 만약에 지금 시간적인 어떤 게 되면 저녁 뭐 토요일 저녁이든지 아니면 일요일 저녁이든지 아니면 뭐 월요일 저녁이든 저녁 시간에 따로 크는 시간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테스트 보고 그 시간 숙제 보는 사람. 만약에 다 바쁘면 토요일 날 하면 한 수요일 날 저는 딱 좋아요. 중간에 잊어버릴 때쯤 불러갖고 문제 다시 풀게 하고 한다고 하면 중간중간 연결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내신 들어갈 때 시간을 맞춰서 잡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또 하다 보면 집에 가서 좀 힘들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제 지금 나가는 설명해 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를 제가 이거 다 물어봤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리고 애들 중에 화학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착각은 뭐냐면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애는 화학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도 화학 많이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외우는 애들의 단점이 뭐냐? 바뀐 문제는 다행히 지금 중고등학교 바뀐 문제가 들으려고 하는데 살짝 바꾸면 지금 예를 들어 뭐 중대부라든가 아니면 뭐 회문이라든가 시험을 살짝 바꾸면 공부 미개했던 정도도 확적으로 떨어져요. 그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엄마는 알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연락을 주셔요. 그 머릿속에서 암기 파트를 다 지워야 됩니다. 암기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킨 다음에 암기했는데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중학교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외우거든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어디다 써먹는 걸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좀 돼요. 그래서 만약 그런 애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암기를 했을 때 다 했는데 잘하는데 엄마가 문제가 안 풀려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연락을 주셔야 계속 하고서 계속 빨리 바꿔줍니다. 그래야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되고 수업하고 시험 보는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내신 들어가면 매일 점수부터 시작해서 숙제부터 시작해 다 오늘 카톡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카톡만 만들어서 종교들이랑 저랑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 일단 수업 시작은 제가 말씀드린 25일 날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 25일 날. 네. 근데 한 주 더 땡겨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애들 시험이 중간이 빨라요. 빨리 끝나요. 빨리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시작하는 건 뭐 특별한 적이 없으니까 같이 시간 딱 맞춰서 수업하시면 일주일 먼저부터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찍 시작하고 하면 애들이 어차피 노는 시간. 애들 머릿속에 지금 뭐라고 있냐. 지금 계약 방학할 때까지 열심히 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간에 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스케줄을 어머니 조정하면 연락 주시면 될 거예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 뒤에 선생님이 저보고 순서를 안 보여주셨는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뭐 없으시면 나중에 겨울방학이 끝나고 내신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애들이랑 상대를 해보고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상담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전체 나오는 수업이고 수업이 한 뒤에 제가 애들 해보니까 이런 점 그다음에 애들 해보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어느 쪽 검사까지 이거를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